여러분, 흔히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연봉은 1억에서 2억 사이. 서울이나 수도권 핵심지의 번듯한 브랜드 아파트에 살고 주차장에는 번쩍이는 독일 3사 프리미엄 자동차가 세워져 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들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하고 아이들은 유명 학원에 다닙니다. 이 정도면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 우리가 뼈 빠지게 일하며 도달하고 싶어 하는 이른바 중상층의 표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삶의 이면을 들여다본 적이 있으신가요? 밤에 식탁에 마주 앉은 부부가 가계부를 보며 한숨을 푹푹 내쉬고 통장에 찍힌 엄청난 월급이 카드값과 대출 이자로 퍼가요를 당하고 나면 텅 빈 통장만 남는 현실 말입니다. 겉보기엔 우아하게 떠있는 백조 같지만 물밑에서는 가라앉지 않기 위해 미친 듯이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한국, 일본, 그리고 대륙의 스케일 중국까지 한중일 3국의 중상층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의 진짜 수익과 적나라한 생활 수준을 뼈 때리는 팩트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거리가 가깝고 생김새도 비슷하지만 이 세 나라의 중상층이 돈을 벌고 쓰고 모으는 방식,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는 소름 돋을 정도로 완전히 다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 이렇게 피 터지게 돈을 벌고 있는지, 진짜 부자의 삶이란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세 나라에서 암묵적으로 통용되는 중상층의 자격 기준부터 아주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중상층 명함이라도 내밀려면 부부 합산 연소득이 최소 1억 2천만 원에서 2억 원은 되어야 합니다. 대기업 맞벌이나 전문직 부부들이 보통 이 구간에 속하죠. 순자산으로는 15억에서 25억 원 정도는 있어야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안 듣는 중상층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 중상층만의 기형적인 특징이 나타납니다. 바로 자산의 80에서 90%가 오직 부동산, 즉 깔고 앉은 콘크리트 아파트 한 채에 묶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아파트는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닙니다. 나의 계급이자 신분증이며 노후를 책임질 유일한 동아줄이죠. 아무리 연봉이 높아도 내 명의로 된 번듯한 자가 아파트가 없으면 스스로를 절대 중상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 벼락거지가 될지 모른다는 끔찍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다 건너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보통 가구 연소득 1천만 엔에서 1,500만 엔, 우리 돈으로 약 9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 사이를 중상층으로 봅니다. 도쿄의 대기업 본사에 다니는 종합직 엘리트 사원이나 공무원 부부들이죠. 자산 기준으로는 5천만 엔에서 1억 엔, 우리 돈으로 약 4억 5천에서 9억 원 정도의 순자산을 가지면 여유 있는 중상층으로 분류합니다. 한국보다 기준 금액이 훨씬 낮아 보이죠. 하지만 일본의 중상층은 한국처럼 집에 전 재산을 올인하지 않습니다. 도쿄 도심의 고급 맨션에 월세로 살거나 대출을 끼고 단독주택을 짓더라도 절대 영끌을 하지 않습니다. 1990년대 부동산 거품이 터지며 수많은 중산층이 길거리로 나앉았던 잃어버린 30년의 끔찍한 트라우마 때문입니다. 집은 사는 곳이지 투기하는 곳이 아니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대신 이들은 빚이 1원도 없고 엄청난 액수의 현금과 예적금, 펀드 같은 금융자산을 꽉 쥐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거대한 대륙, 중국 일선 도시의 중상층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은 인구가 14억이 넘다 보니 중상층의 스펙트럼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같은 일선 도시를 기준으로 봐야 하는데요. 이곳의 중상층 연소득은 약 80만 위안에서 150만 위안, 우리 돈으로 1억 5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 수준입니다. IT 기업 임원이나 금융계 종사자, 성공한 사업가들이죠. 순자산은 무려 18억 원에서 55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진정한 중상층으로 인정받으려면 돈만 많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절대 조건, 바로 국가가 부여하는 신분인 후커우, 즉 호구가 있어야 합니다. 중국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완벽하지 않아서 베이징이나 상하이에 호구가 없으면 아무리 돈이 수십억 수백억이 있어도 자녀를 좋은 공립학교에 보낼 수 없고 집을 사는 것조차 엄청난 제한을 받습니다. 돈과 함께 일선 도시의 1등 시민권이라는 보이지 않는 계급장까지 달아야 비로소 중상층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렇게 자산 구조와 성격이 다르다 보니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과 소비 패턴에서는 극명한 차이가 벌어집니다.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자동차와 명품, 즉 타인의 시선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대한민국은 일명 하차감의 민족입니다.
한국의 중상층에게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나의 사회적 지위와 성공을 남들에게 증명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명함입니다. 무리를 해서라도 제네시스급 이상의 대형 국산차를 뽑거나 벤츠, BMW, 아우디 같은 독일 3사 프리미엄 브랜드를 타야만 중상층 그룹에 끼었다는 심리적 안도감을 느낍니다. 동네 마트를 가더라도 명품 가방 하나쯤은 들어줘야 하고 골프장에 갈 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백만 원짜리 명품 골프웨어로 짝배 입어야 직성이 풀립니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내가 잘 살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중상층은 정반대입니다. 철저한 익명성과 실용주의가 지배합니다. 연봉이 1억, 2억이 넘는 대기업 임원들도 아침이면 정장에 운동화를 신고 만원 전철을 타고 출근합니다. 주말에는 아내가 타는 앞바구니 달린 자전거인 마마차리를 끌고 마트에 가고 차를 산다 해도 벤츠 대신 가족들이 타기 편한 토요타 미니밴이나 연비 좋은 경차를 탑니다. 일본에서는 남의 눈에 띄게 부를 과시하는 것을 굉장히 촌스럽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동으로 여깁니다.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동네 아저씨 같지만 알고 보면 도쿄 핵심지에 건물이 있거나 주식 계좌에 수십억이 들어있는 숨은 알부자들이 널려있는 곳이 일본입니다. 반면 중국 일선 도시의 중상층은 어떨까요? 한국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다면 중국은 철저하게 계급 유지와 과시에 목숨을 겁니다. 중국 중상층 여성들에게 에르메스나 샤넬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 소양에 가깝습니다. 집은 허름한 낡은 아파트에 살아도 겉으로 보이는 치장에는 절대 돈을 아끼지 않죠. 자동차 문화도 아주 독특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벤츠나 포르쉐 카이엔을 타야 체면이 섰지만 최근에는 애국 소비 열풍과 함께 자국의 하이엔드 전기차를 타는 것이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니오, 리오토, 화웨이 아이토 같은 1억 원에 육박하는 최고급 자국 전기차를 몰면서 최첨단 기술을 소비하는 애국적인 엘리트라는 이미지를 과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나라의 중상층 부모들을 진짜 숨막히게 조여오는 공통적이고도 무서운 블랙홀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 교육과 주거 환경입니다. 하지만 그 양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 사회에서 자녀의 대학 간판은 곧 부모의 스펙이자 내 아이가 중상층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지켜줄 유일한 방패입니다. 월 200만 원씩 하는 영어 유치원은 기본이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대치동이나 목동 같은 학군지로 짐을 싸서 수억 원의 빚을 내어 전세를 들어갑니다. 매월 수백만 원의 사교육비를 쏟아붓죠. 2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외제차를 타지만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천문학적인 학원비까지 내고 나면 통장은 텅 비어버립니다. 부부의 노후는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SNS에는 비싼 오마카세를 찍어 올리지만 평일 점심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는 극단적인 에듀 푸어, 하우스 푸어. 이것이 한국 중상층의 눈물겨운 민낯입니다. 일본은 어떨까요? 물론 도쿄의 여유 있는 가정들도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명문 사립중학교 입시, 일명 중수에 열을 올리며 비싼 학원에 보냅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나라 전체가 미쳐 돌아가는 수준은 아닙니다. 일본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기술을 배워도 평범하게 살 수 있다는 공감대가 있어서 명문대에 대한 맹목적인 압박감이 덜합니다. 대신 일본 부모들은 아이의 스포츠나 예술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학원비로 나갈 돈을 모아 가족 해외여행이나 캠핑을 가며 추억을 쌓습니다. 철저하게 가계 경제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인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중국은 어떨까요? 대륙의 교육열은 한국의 대치동을 가볍게 씹어 먹습니다. 중국에는 지화라는 무시무시한 은어가 있습니다. 닭의 피를 주사해서 아이를 흥분시키듯 어릴 때부터 아이의 피를 말리며 극단적인 경쟁으로 몰아넣는다는 뜻입니다. 중국 정부가 사교육을 전면 금지했지만 중상층들은 비밀리에 월 수백만 원짜리 불법 고액과외를 시킵니다. 게다가 도심의 학군지 아파트는 1990년대에 지어져 겉은 페인트가 다 벗겨진 빈민가 성냥갑 같지만 매매가는 30억에서 40억 원을 우습게 넘깁니다. 중상층들은 이 낡은 아파트 내부를 수억 원을 들여 5성급 호텔처럼 개조해놓고 전담 가사도우미를 고용해 육아를 맡깁니다. 하지만 중국 중상층의 최종 목적지는 베이징 대학이나 칭화 대학이 아닙니다. 중국 내의 피 튀기는 경쟁, 즉 내권이 너무 지옥 같기 때문에 이들은 연간 학비가 5천만 원이 넘는 국제학교에 아이를 보냅니다. 목표는 미국 아이비리그나 영국 명문대로 자녀를 유학 보내어 치열한 국내 경쟁 시스템에서 아예 탈출시켜 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한중일 중상층이 품고 있는 가장 깊은 딜레마와 미래에 대한 공포가 드러납니다.
한국의 중상층은 다이내믹한 성장과 성공의 궤도를 달리며 화려함을 누리지만 영끌 대출과 사교육비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외줄 타기를 합니다. 삐끗해서 중상층 타이틀을 잃어버릴까 봐 매일매일 피 말리는 불안감 속에서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화려하지만 너무나도 피곤하고 숨가쁜 삶이죠. 일본의 중상층은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빚도 없이 현금을 쥐고 자신만의 소소한 일상을 즐깁니다. 안정적이고 스트레스가 적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삶을 짓누르는 건 살인적인 세금입니다. 연봉이 1억이 훌쩍 넘어도 무지막지한 소득세, 주민세, 사회보험료를 떼고 나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절반 가까이 쪼그라듭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세금으로 다 뺏기니 일할 의욕이 꺾이고 잃어버린 30년의 디플레이션 속에서 더 높이 올라가겠다는 욕망이 거세당한 채 좁은 우물 안에서 만족해야 하는 수수하지만 꽉 막힌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장 극적인 것은 중국의 중상층입니다. 이들은 급속한 경제 성장기에 부동산과 IT 붐을 타고 한일 양국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자산을 단기간에 거머쥐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들을 관통하는 가장 큰 키워드는 바로 런악, 즉 도망친다는 뜻의 런과 학문의 합성어입니다. 시진핑 체제의 공동부유 정책과 기업 규제, 경제 침체 속에서 내 재산이 언제 휴지 조각이 되거나 국가에 뺏길지 모른다는 뼛속 깊은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화려한 명품과 애국 소비를 하면서도 뒤로는 어떻게든 자산을 달러나 금으로 빼돌리고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의 영주권이라는 황금 비자를 따내어 언제든 조국을 탈출할 수 있는 플랜 B를 마련하는 것을 인생 최고의 성공으로 여깁니다. 가장 부유하고 역동적이지만 국가 시스템 자체를 믿지 못해 가장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의 삶이 진짜 행복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죽어라 이래서 20억짜리 아파트와 벤츠를 얻었지만 매달 은행 이자와 학원비에 허덕이는 한국의 삶인가요? 아니면 전철을 타고 도시락을 먹으며 화려하진 않지만 통장에 수억 원의 현금을 꽂아두고 가족과 평안한 저녁을 보내는 일본의 삶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수십억 자산을 일구고 최고급 라이프를 즐기면서도 언제든 해외로 야반도주할 여권을 품고 자는 중국의 삶인가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진짜 중상층이라고 믿고 목숨 걸고 쫓아가고 있는 그 화려한 이미지가 어쩌면 국가의 시스템과 타인의 시선이 교묘하게 만들어낸 거대한 환상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자산 구조와 소비 습관, 그리고 진짜 삶의 목적을 한 번쯤 냉정하게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껍데기 부자가 아니라 내 통장과 내 마음이 진짜 평안한 진짜 부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팩트 폭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세 나라의 중상층 중 어느 쪽의 삶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솔직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날카롭고 소름 돋는 경제사회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엄청난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시면 로또 1등 됩니다. 좋아요.